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가 바로 선거법이죠. 내일이면 이제 선거법이 국회에 자동 부의가 됩니다. 오늘이 D-1입니다. 막판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 가장 큰 것도 이 선거법 관련입니다. 선거법 개정 처리하라 하는 거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미국에서 돌아와서 황교안 대표 만났을 때도 내가 지금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었지요. 민주당에서는 그래 선거법 꼭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해찬 대표도 황교안 대표 찾아가서 건강 걱정하면서 선거법 협상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할 만한 여지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과연 논의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패널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선거법 협상해요. 내가 보니까 협상을 하면은 다른 입장이 나오면 좋겠어요. 5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27일 부의는 불법 부의이며 그 부의는 무효입니다. 저희들은 합의되지 않는 국회가 통과시키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아주 초기부터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를 만약 시키려고 민주당과 민주당 이중대 정당들이 그렇게 획책을 하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하여튼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그것은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약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 거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베스가 될 겁니다. 자, 최정규 송준표 전 대표는 공수처법이라도 주고 선거제 좀 제대로 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지금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역시 오래 하신 분이네요. 답답게. 그러니까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파고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주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앞서 아까 지금 좀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처리 물론 합의가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선거법이 부의가 되는데요. 저는 이 부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는 또 다른 부의가 될 수 있다. 제가 판례를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부인데요. 앞에는 토론에 붙이는 겁니다. 이게 토론에 붙여서 선거법이 나름대로 합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부의, 국민들이 정치권에 아마 부의를 보낼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치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조 대한민국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합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당장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자체를 무효화시켜야만 협상에 나오겠다는 그 태도 자체도 저는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이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서 풀어야 될 게임의 룰이라고 한다면 일단 협상장에 와서 서로 이야기를 속내에 담긴 이야기를 해야죠. 사실 이 패스트트랙 지난 4월 말에 왜 이거 강행 처리가 됐습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이 지난 12월 달에 아까 우리 오경 변호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그러니까 선거법 합의 처리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면서 사실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는 그리고 이 지금 지역구 270석만 뽑는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진짜 이 선거판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걷어차는 그러한 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이 또 여당과 손을 잡고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거법은 진짜 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돌을 올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 저는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법 협상 관련해서는 아까 단식 투쟁 얘기하면서 사실 좀 얘기들이 나왔으니까요.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영 변호사. 예. 지금 20대 국회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실패했다 하는 것들 중에서 그 많은 논의의 그 배경에가 이른바 비토크라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비토크라시라고 하는 건 거부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하도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 기능을 제대로 작동 못한다. 지금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에서 논의를 한다면 논의에 참여를 해야 된다. 자기 안을 갖고.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비토크라스의 모습이다. 예. 이게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기능을 정지하는 거라서 일단 지금 협상이 우선 협상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자유한국당의 입장 태도가 변화가 있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아니 이 자리에서만도 3개가 지금 나왔는데 4당 협상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정태근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또 새로운 방안이 있었는데 그 협상하고 나서 그 속에서의 선택의 문제지 협상 자체를 내가 원하는 거 A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지금 제일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장성철 소장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협상의 여지를 더 좁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좁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선거법을 막기 위해서 내가 단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협상에 들어가는 순간 단식에 대한 명분이 상당히 사그라진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거든요.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법 개편안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한국의 실정에 맞지가 않다. 그리고 제1야당을 배제하고 자기 여당의 우호적인 야당들만 갖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협상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를 하고 예. 그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장 수장께서는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당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건 별개로 하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야가 좀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어느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아까 정태훈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또 뭐 260석, 그다음에 40석, 250석, 50석 이런 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의석수를 조정하는 예. 것은 상당히 꼼수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뭐 비례대표를 10석 늘리고 3석 줄이고 이런 것 자체는 그게 큰 어떠한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것은 저렇게 밀어붙이기식 선거법 개편안을 철회를 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그동안의 관행으로 이제 합의 처리한 것들을 존중한다고 하고 저는 지금 예를 들면 그 비례대표 의석을 47석, 현재가 47석이거든요. 거기 그거 47석이라도 예를 들면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거. 사실은 전체적인 표의 등가성을 고려할 때 이전에 소선거구제에서 세 표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은 등가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석패율제, 가장 적은 득표로 떨어진 사람들을 구제해내는 방법을 도입하는 거라든지 47석이어도 사실은 한 권역을 6개 정도 나누면 수도권에는 한 12석 정도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호남, 충청 이런 데 영원함 나누면 그러면 한 6석씩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의석수에 대한 지금 조금 정도의 조정만 가능하다 그러면 연동형의 의미는 반영할 수가 없더라도 그나마 석패율이라도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하면서 다음 선거법 개정할 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더라 라는 부분들로 합의 볼 수 있는 거죠. 예. 박진영 국장이 생각하시는 해법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소선거구제의 폐해입니다. 승자 독식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이 뭐 튀어나가기도 했고요. 사실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 생각하면은 황교안 대표하고 당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같이 하기 싫잖아요, 속마음은. 근데 양강구도가 돼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정치적 완충지대도 존재하고 하는 이런 선거구제의 개편을 한 번쯤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디테일이 현실입니다. 정태근 의원님 말씀처럼 한 250에 50석 정도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연동형이든 석패율제든 도입하면서 극단적 이 투쟁을 좀 더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노력해 볼 시기가 됐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